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자연환경 중 생태계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생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환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생태계나 야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보다 더 넓은 의미로 생물권이 있고, 생물권과 지권, 대기권 등을 포함한 전체를 우리는 지구계라고 부릅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 달리 지구는 생물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유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계와 생물권에 관해 살펴봅시다. 지구계는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여기에 외권까지 포함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권은 지구의 표면과 지구 내부, 화산 폭발과 같은 현상에서 관찰되는 마그마, 해까지 전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권은 뜨거운 액체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고체로 변화가 느린 편입니다. 수권은 지구에 있는 물을 의미하고 97%의 물은 해수가 차지하고 나머지를 강, 호수, 지하수, 극지방의 빙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수권과 구분되는 의미로 빙권을 다루기도 합니다.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만년설 얼음을 포함하는 빙권입니다. 여기에서는 수권으로 묶어서 분류하였습니다. 기권은 공기, 즉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을 의미합니다. 날씨 변화를 만들어내는 많은 활동이 기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로서 지권, 수권, 기권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외권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층 외부의 영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구계는 각각의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생물권을 중심으로 기권, 직권, 수권을 놓으면 기권에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탄소 고정이 발생하고 산소가 배출되며 질소의 경우도 콩과 식물 등 생물권을 통해 직권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기권과 직권 사이에 생물권이 존재합니다. 수권이나 기권은 비나 눈을 통해 물의 순환을 돕습니다. 기권으로 증발된 수증기가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그것이 생물권으로도 들어가고 지하수나 하천을 통해 해수로 흘러듭니다. 물이 흐르면서 땅의 모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물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침식을 일으키기도 하고, 물이 천천히 흐르면서 상류로부터 영양분이나 미네랄과 같은 물질들을 이동시키고 퇴적시키면서 지형이 바뀝니다. 지구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한다면 생태계의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도 이해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생물권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물권은 작은 개체들이 모인 개체군, 개체군이 모여서 이룬 군집, 다양한 군집들이 어우러진 생태계, 그 생태계를 여럿 아우르는 생물군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태계라고 부르는 것은 다양한 상호작용하는 생물 군집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특정 범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거나 훼손된다는 의미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생물 군집 중 일부가 사라지거나 피해를 입으면서 다른 생물들이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서서 생물권이 수권이나 직권, 기권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수권의 변화가 물이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생물 개체군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생물 개체군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개체군이 영향을 받게 되고, 연쇄적으로 생태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인간에게 티가 잘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간도 똑같이 생물권에 살고 있는 개체들로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생태계가 넓은 범위에서 일정한 기후대에 따라 분포하는 것을 바이옴, 즉 생물군계의 분포라고 부릅니다. 사막지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대기 중의 수증기가 강우가 되어 내려오는 양보다 증발되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건조해지다 보니 사막지대가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후는 생물권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간 활동이 숲을 없애면 토양의 수분이 바로 증발되어 건조가 진행됩니다. 남미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식생에 의해서 토양의 수분이 보존되고 열로 인해 증발된 수분은 바로 스콜이라는 형태로 쏟아지면서 그 지역에 우림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마존이 농업을 위해 숲을 없애면서 기후가 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열대우림이 없어지면 토양의 수분이 바로 증발하게 되고 건조함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건조함과 함께 습도와 기온 차이로 풍속이 강해지면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전을 위한 산불이 아닌 자연 발화에 의한 산불의 문제는 이러한 인간 활동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간 활동은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동이 외래종이나 침입종의 위협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북미 5대 호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들이 물건을 선적하여 이동하는데 이러한 선박에 붙어서 함께 이동하는 외래종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온대에 속하던 기후대가 아열대로 바뀌다 보니 식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과가 바나나나 망고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식생이 파괴되고 빠른 속도의 온난화와 식생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동물들까지 광범위한 종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농업을 위해 파괴되는 숲은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삶도 그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후변화보다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계와 생물권, 생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